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베트남은 경제 성장률을 여전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자화자찬 중이라 전 세계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 역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통계국장인 응행 빅람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3.82%라며 매우 자랑스럽고 성공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베트남 혼자만의 착각이었죠. 외부에서 바라보는 베트남의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의 대표적 기업인 베트남항공이 50조 동을 잃을 것이고 전 직원의 절반인 10,000명이 실업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 절반의 직원도 급여가 삭감될 것이다 라고 전했고, 중국의 신화통신은 아시아개발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다 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베트남의 물가가 갑자기 치솟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약 315조 동의 베트남의 GDP 중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에서 창출되는 비율만 무려 30%에 달하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홍콩 등의 타 국가로부터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베트남 전체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구조의 베트남이 세계적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자화자찬식 발표를 한 것에 대해 불쾌감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그리 전망도 밝지 않은데 말이죠. 특히 베트남 정부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걱정스레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베트남에 투자했던 모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순간 GDP의 30%, 즉 100조 동 가까이가 빠지게 되면서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베트남 정부의 대처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게 잇따라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는 베트남은 진실된 사과를 하기는커녕 점점 더 큰 무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베트남인이 한국에 일하러 가려면 1억 동, 즉 우리 돈으로 525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베트남 정부에 내야 한다는 정책에 웅엔 수언푹 베트남 총리가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인은 베트남 사회정책은행으로부터 최대 1억 동을 빌릴 수 있다며 원금을 갚는 시기와 이자율은 협상하자라는 식의 공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 정부가 한국으로 취업한 베트남 노동자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어 한국 내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베트남 정부가 보증금 납부 의무화를 이미 7년 전에 시작했으며 시행된 이후에도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의 30%가 베트남인일 정도로 정책이 효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유학생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요. 통계에 따르면 불법 체류 중인 외국 학생 중 63%가 베트남 국적 학생이라는데요. 최근 한국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법 체류 문제를 떠나 한국 정부의 경고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에 다니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최근 한국으로 입국했고, 한국 정부는 모든 외국인과 내국인들에게 그랬듯이 이들에게도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군산시 전담 공무원은 이들이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오후 7시에 전화를 걸었지만 베트남 유학생 3명 중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군산시는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군산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거주지에 두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들 3명은 고의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였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당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이 통일된 후 최초로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우승컵을 쥐어준 인물 121위까지 추락했던 베트남의 피파 랭킹을 단숨에 94위까지 올려놓은 주인공, 바로 박항서 감독인데요. 덕분에 다른 나라들은 수백, 수천억 원을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국가적, 국제적 홍보 효과를 베트남은 한국의 박항서 감독 덕분에 거의 공짜로 누리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직접 자신의 연봉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지만 베트남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박항서 감독이 받고 있는 연봉은 처음 베트남 축구협회와 계약했던 액수의 2.5배인 세후 6,18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박항서 감독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제공된 자동차 항공 비용 등 모두 계산하면 한 달에 총 9,8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2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 수백,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 홍보 효과를 안겨준 동시에 1인당 130만 원을 넘게 지출해 베트남에서 큰손이라 불리는 한국인 관광객 수를 대폭 늘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노이 탕롱대의 모 교수는 그동안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애국심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했지만 축구 경기를 통해 많은 베트남 청년들은 애국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는 베트남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어 베트남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팀을 우승팀으로 만들어 베트남의 막대한 경제적 이득은 물론이고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까지 일깨워준 진정한 영웅입니다. 여기에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하길 바란다며 1억 2천만 동을 기부하는 훈훈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언론의 배신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베트남 언론사는 박항서 감독의 연봉 왜 삭감할 수 없나 라는 제목과 함께 이번 사태로 현재 박항서 감독의 일이 많지 않다.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봉 삭감으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태국 축구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일본 감독 니시노 아키라는 이번 사태로 연봉을 무려 50%나 삭감했다면서 박항서 감독을 비판하였는데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단순 비교입니다. 태국 언론 SMM 스포츠마저 박항서 감독은 니시노 아키라보다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다. 태국 축구는 베트남 밑으로 추락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배신을 남발하는 가운데 최근 웅웬 수언푹 베트남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진단검사는 세계의 모범이다 라며 대처 방향 및 임상에 대해서 협력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한국산 진단키트 20만 개를 수입할 것이라고 밝힌 베트남은 지금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인 바잉마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무려 4만 명이 이 병원을 다녀갔다고 베트남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바잉마이 병원발 확진자 수가 베트남 전체 확진자 수의 3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또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때만 한국을 찾고 자신들이 어려워지면 배신도 불사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베트남. 도대체 베트남 경제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이 안일한 행동을 멈출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